그 아이를 본 순간 뒷목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젊었을 때 그 얼굴 그대로였거든요. 제 35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제 인생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다릅니다. 충격, 불안, 그리고 담담함.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낯선 아이의 손을 잡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알아버렸죠.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한 여자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번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박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지 채 10분도 안 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엔 아직 잠자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우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7시. 그는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으니까요. 선영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었죠. 졸린 눈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정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정우의 큰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아이의 복장은 단정했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눈, 아이의 코, 아이의 입모양.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우. 30년 전 결혼사진 속 정우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여기 한 아이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현관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이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가만히 서 있었죠. 선영아.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고. 선영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보였습니다. 아니,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지훈이야. 지훈이? 누구 지훈이? 선영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코끝의 작은 점, 귀의 모양, 심지어 머리카락이 돌아가는 방향까지 정우와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우의 말은 짧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이 아니라 갈라짐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 연락이 왔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선영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선영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선영을 봤습니다. 그 눈은 정우의 눈이었습니다. 35년 전 청혼하던 날의 정우. 불안하면서도 간절했던 그 눈이었습니다. 10살이야. 지훈이가. 정우의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계산했습니다. 10살. 10년 전. 정우가 지방 발령을 받았던 때. 1년 동안 주말에만 집에 왔던 그때. 선영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주말 부부 했잖아. 그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정우의 손을 잡은 채, 왜 지금? 지훈이 엄마가 혼자 키웠어.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근데 어제 사고가 났고, 지훈이 엄마 핸드폰에 내 번호가 저장돼 있었대. 비상연락처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선영은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을까?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 불빛이 저렇게 불안하게 깜빡거렸을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선영의 중얼거림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멈췄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우의 사과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책임감. 선영은 알았습니다. 정우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우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지금 당장 나가.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걸어서 정우 앞까지 갔습니다. 못 들었어? 나가라고. 선영아, 일단 얘기 좀. 무슨 얘기? 10년 동안 바람피운 얘기? 아니면 나 몰래 자식 하나 더 둔 얘기? 뭘 더 얘기해?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작은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를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지훈이는 갈 곳이 없어. 그게 내가 알 바야? 선영아, 당신이 알아서 해. 호텔이든 어디든. 근데 여기는 안 돼. 절대 안 돼.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한숨이 미웠습니다. 무슨 권리로 한숨을 쉬는지, 무슨 자격으로 피곤한 얼굴을 하는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당장은 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당장은 내가 받아줘야 한다고? 선영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우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그냥 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 목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아이가 정우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정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낯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자신이 본 적 없는 손길. 자신이 받아본 적 없는 온도. 선영은 뒤돌아섰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선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작게 대화하는 소리.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귀를 떼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도 아이도. 현관 앞에 작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이었습니다. 파란색 가방. 캐릭터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왔어. 저녁에 다시 올게. 지훈이 짐은 그대로 둘게. 미안해. 선영은 종이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방을 봤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가방치고는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옷, 양말, 티셔츠, 모두 작았습니다. 아이 사이즈였습니다. 가방 안쪽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선영은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선영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현관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지훈이 갈 곳이 정말 없어. 친척도 없고 내가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선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쿠션 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컵이 비었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다시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춥습니다. 햇살이 들어와도 추웠습니다. 35년.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지금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왔습니다. 35년 동안 정우는 성실했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술도 많이 안 마셨습니다. 야근이 많았지만 주말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10년 전 지방 발령만 빼고 선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전라도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정우는 주말마다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가끔 못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이해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선영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해했던 자신이 웃겼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 옆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친구 집에 있어. 친구 엄마가 하룻밤 재워주신대. 그래서 선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안 된다고 했잖아. 선영아, 지훈이는 10살이야. 엄마가 죽었어. 갈 곳이 없어. 그게 내 잘못이야? 선영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당신 잘못이지.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 아이를 어디에 두라고? 고아원.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영아, 그건 아니면 당신이 나가. 아이 데리고 따로 살아. 선영아.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떨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정우는 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선영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나 출근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데리고 올게. 선영은 등을 돌렸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제 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지훈이야. 정우가 아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지훈아, 방으로 가 있어. 저기 끝방. 정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질질 끌며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저 방은 딸 방이야. 딸은 안 와.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딸방이야. 선영아, 당신 딸방에 당신 외도로 낳은 자식을 재우겠다고? 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전학수속이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아이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었습니다. 정우가 가져다 줬습니다. 선영은 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딸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숨겼습니다.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죄송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4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학교 전학수속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따로 먹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주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거실에서 아이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아저씨가 데려왔어. 근데 여기 아줌마가 나한테 말 안 해. 나 무서워.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만난 지 열흘도 안 됐습니다. 낯선 집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받아주는 여자와 함께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쉬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다음 주부터 갈 수 있대.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이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괜찮아. 새 학교 좋을 거야. 근데 아저씨, 아줌마는 아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우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훈이도 이해해줘. 아줌마도 힘드신 거야.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지훈이 잘못 아니야. 아저씨 잘못이지. 정우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대화를 덮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딸 방에서 잤습니다. 선영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새벽이었습니다. 선영은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멈췄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미안해. 지훈아. 미안해. 정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선영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불렀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선영아, 좀 봐줘. 뭘? 지훈이 말이야. 내가 출근하면 혼자 있잖아. 밥이라도 챙겨줘. 선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왜 내가? 선영아, 당신이 챙겨. 아침 차려놓고 가든지. 나 출근해야 돼. 시간이 없어. 나도 바빠. 선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걸 알았습니다. 선영도 알았습니다. 선영아, 제발.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싫어.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선영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계란을 꺼냈습니다. 밥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을 덜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복도로 갔습니다. 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봤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는 듯.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딸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닦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선영은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딸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공책을 덮었습니다.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선영은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말없이 차렸습니다. 아이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선영아, 같이 가죠.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거절했습니다. 난 학부모 아니야. 선영아, 지훈이가.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이 가.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선영은 집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불렀습니다. 선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훈이가 학교에서 말을 안 한대.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혼자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우리.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관심 가져. 당신 아들이니까. 선영아, 지훈이가 지금 이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러라고 했어? 당신이 데려온 거잖아. 선영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선영은 청소를 했습니다. 딸 방을 청소하는데 침대 밑에서 공책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첫 줄이었습니다. 선영은 읽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살아. 아저씨 집. 아저씨가 내 아빠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빠 같지 않아. 그냥 아저씨 같아. 여기 아줌마는 나한테 말 안 해. 무서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엄마, 나 보고 싶어? 학교도 싫어. 친구들이 나한테 말 걸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어디 있어? 왜 안 와? 선생님이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 하늘나라가 어디야? 나도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선영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씻었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우가 또 사과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미안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지훈이 엄마.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왜? 그냥 궁금해서.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미선. 사랑했어? 선영의 질문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사랑했겠지. 아니면 아이를 안 만들었겠지.
선영아,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선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은 이제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갈았습니다. 언제 갈았는지 모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 옷도 함께 빨았습니다. 작은 옷들이었습니다. 티셔츠, 바지, 양말 모두 작았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아이 옷을 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는 아이, 매일 학교에 가는 아이, 혼자 밥 먹는 아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컵을 꺼내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아! 선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었습니다. 아줌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피나요.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영은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피가 계속 났습니다. 구급상자 어디 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밑.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곧 돌아왔습니다.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아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선영은 찡했습니다. 아이는 후후 불었습니다.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는 밴드를 붙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다 붙이고 나서 선영을 올려다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응. 선영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다행이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정우의 미소였습니다. 젊은 날의 정우. 선영을 보고 웃던 정우의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선영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는 구급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방 바닥을 봤습니다. 깨진 유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다쳐.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멈췄습니다. 선영은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유리를 쓸었습니다. 아이는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쓰는 유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청소했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선영은 아이를 봤습니다. 너, 학교는 어때? 선영의 질문에 아이는 놀란 듯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알았습니다.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는 생겼어? 아직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아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가 해주실 거예요? 응. 선영의 대답에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김치찌개요. 엄마가 자주 해줬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부 썰어줄래? 네. 아이는 씻고 왔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선영은 두부를 꺼냈습니다. 도마를 놓았습니다. 칼을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써. 네. 아이는 조심스럽게 두부를 썰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썰었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김치를 썰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썰었습니다. 냄비에 올렸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봤습니다. 가만히 봤습니다. 아줌마. 응.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아이의 질문에 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때문에 아줌마가 힘드시잖아요. 아저씨도 힘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지, 아저씨가 제 아빠인지. 선영은 불을 껐습니다.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훈아. 선영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선영을 봤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너 때문이 아니야. 아줌마가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응, 그럴 거야. 여기 무서워요. 미안해. 선영은 사과했습니다.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선영의 말에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선영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 그리고 선영과 지훈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씻고 와. 밥 먹어.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앉으세요. 아줌마가 만들어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정우는 욕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고 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줌마.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훈이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선영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왔습니다.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얘기해. 선영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발령받고
외로웠어. 주말에만 올라오고 평일엔 혼자고. 그때 미선이를 만났어. 회사 근처 식당 주인이었어. 자주 갔어. 밥 먹으러.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어. 선영은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한 건 아니었어. 아니,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엔 모르겠어. 외로움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아이는 미선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 진짜 놀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선이는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나도 그렇게 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쁜 놈이지.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딸도 있고 우리 삶도 있고 다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10년 동안 모른 척 했어? 응, 미안해.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선영의 말에 정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뭐가? 지훈이한테 한 달 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 선영아.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선영의 말에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야? 응. 지훈이는 잘못이 없어. 넌 잘못했지만.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영아. 알아. 근데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당장은 못해. 당연하지. 당연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정우야. 응. 지훈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 이제 이 집에서 사는 거야. 가족으로.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맙긴.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근데 그 아이 혼자 두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너도 이제 소파 말고 방에서 자. 근데 당분간은 내 방 아니야. 지훈이 방 옆에 작은 방 있잖아. 거기서 자. 응, 알았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화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밥을 푸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줌마, 제가 도와줄게요. 지훈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상 차려줄래? 네. 지훈이는 식탁에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우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아, 벌써 차렸네. 앉으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시험이지?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수학 시험이요. 열심히 공부했어? 네. 아줌마가 어제 같이 봐주셨어요. 지훈이는 선영을 보고 웃었습니다. 선영도 작게 웃었습니다. 잘하고 와. 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출근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선영 고객님 맞으시죠? 네, 택배입니다. 선영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액자였습니다. 선영이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 지훈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액자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들 옆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액자를 걸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봤습니다. 벽에는 이제 사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우와 선영의 결혼 사진, 딸의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이제 지훈이의 사진. 선영은 오랫동안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아줌마, 이거.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내 사진, 제 사진을. 여기에. 지훈이는 액자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줌마, 감사해요. 선영은 지훈이 옆으로 갔습니다.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지훈이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선영도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채로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거실을 봤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새로운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밥 먹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험도 잘 봤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은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훈이와 선영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지훈이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선영아, 응, 고마워. 정우의 말에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는 불이 꺼졌습니다. 거실도 어두워졌습니다. 선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훈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우를 출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선영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